안녕하세요. 눈먼카고입니다. 2021년 1월 11일 해운 뉴스 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불참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혼자 좀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상하이 운임지수부터 볼까요? 상하이 운임지수는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70.34. 전주 대비 87.3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몇 달째 지금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지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360포인트가 상승해서 4452포인트인데 지중해는 12포인트만 올라가지고 4298. 그 다음에 미서부는 1포인트, 딱 1포인트 올라가지고 4019포인트. 그 다음에 미동부는 21포인트 상승해가지고 4750. 그러니까 빅4 중에서 유럽만 360포인트 상승했고 지중해하고 미서부, 미동부는 거의 상승을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아마 유럽은 영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 가지고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중에서 좀 두바이가 92포인트가 상승해서 1995, 거의 이제 2000포인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호주 멜버른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네요. 마이너스 14포인트가 돼서 2451. 그런데 남미 산토스는 계속 강합니다. 458포인트가 올라가지고 8631. 남미는 멈출 줄을 모르네요. 동남아도 9포인트 상승해서 943. 그러니까 20피타 운임이 동남아는 거의 950불 정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높은 거죠. 예년에 한 200불, 300불 하던 건데 한 3배, 4배가 오른 것 같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그럼 진짜로 주춤할까? 우리나라는 좀 이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중국발 운임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중국발 운임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월 말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설 연휴 중국으로 치면 춘절이 시작되죠. 그 때문에 아마 많은 화물들이 몰려 나갈 텐데 1월 말에 중국발 유럽 스페이스도 보장하고 MT 컨테이너도 보장하는 이런 운임에 대해서 여러 선사가 입찰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형 하주나 포워딩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밌죠. 스페이스도 보장해주고 이퀴먼트도 보장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딩을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40피트 하이 큐빅 기준으로 16,000불 정도에서 낙찰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로테르담, 안트워프, 르하브르 같은 이가 빠졌네요. 르하브르 같은 유럽 메인 포트는 1,500불을 지금 40피트 하이 큐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하이 운임지수가 4,200, 4,500 요런 수준이었는데 그러면 40피트로 환산하면 9,000, 8,500, 9,000 요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1월 말에 1,500불, 영국은 16,000불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중국에 있는 많은 포워더들은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면 운임이 하락하지 않겠냐. 뭐 특히 그 유럽 메인포트 10,000불 넘어갔는데 아마 10,000불 이하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무도 운임이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000불 가던 게 뭐 5,000불 뭐 이렇게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포워더는 올 8월쯤 되면은 이제 유럽 운임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포워더도 있다 그러고요. 또 어떤 포워더는 2021년 전부 전체를 봤을 때 아무리 운임이 떨어져도 40피트 하이 큐빅 기준으로 6,000불 이하는 안 될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상하이 운임 지수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에서의 높은 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또 미국 운임은 또 어떻느냐. 상하이 운임 지수가 실제 미국 운임 지수를 반영 못하고 있다. 그게 그 선사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용이냐. 프리미엄 차지라 그래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개런티 해주는 차지인데 이게 실제로 한 2,500에서 한 3,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미국 운임이 서부가 한 4,000불 좀 넘고 동부가 5,000불 좀 안 됐는데 그 동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000에서 한 7,500, 뭐 심하면 8,000 이 정도를 내야지 스페이스를 개런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임은 운임대로 있고 그 운임 가지고는 지금 선적이 안 되고 그 운임보다 한 2,500이나 3,000불을 더 내야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화물은 뒤로 미루고 이 화물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운임에다가 이 프리미엄 차지를 합한 것까지 해서 캔슬레이션 피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부킹했다가 취소해버리면 운임 그대로 청구한다는 얘기죠.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발 미국행 화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발 화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내 재고 지수는 계속 낮고 소비 지수는 계속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물건이 들어가면 계속 그냥 팔려 나간다는 거죠.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긴급 전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가계에 현금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중국, 한국, 뭐 동아시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요 때문이다. 수요가 이렇게 계속 높기 때문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 대비 블랭크 세일링 그러니까 배를 운항 안 하는 거죠. 블랭크 세일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선사가 굳이 배를 안 뺀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사들이 운임이 떨어지면 배를 빼는 전략을 취할 게 분명한데 오히려 배를 넣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수요가 강하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물동량, 그러니까 예상 물동량이겠죠. 하고 이제 블랭크 세일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거를 2020년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고 플로우니까 이제 화물의 흐름이겠죠. 동아시아에서 북미로 나가는 게 작년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제가 여기 단위를 안 적어놨나요? 이거는, 1000TU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2143이니까, 214만 3천 TU가, 동아시아에서 북미로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1454, 3월달에는 1939, 그런데 올 1월달에는 2584, 작년 1월이 2143이었으니까 121% 상승, 2월달은 2335, 작년 2월이 1454였으니까 161% 상승, 2021년 3월이 2620, 작년 3월이 1939, 13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1월은 121, 2월은 161, 3월은 135, 이렇게 작년 대비 미국 화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사들이 배를 잘 안 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유럽 나가는 화물은 작년 1, 2, 3월이 2202, 1457, 1871이었는데 올 1, 2, 3월 예상이 2046, 1782, 1868, 큰 증가가 없어요. 작년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월 달에는 93%, 2월 달에는 122%, 3월에는 100%.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물량이 많이 늘었고 유럽은 줄지 않고 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블랭크 세일링 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예정된 스케줄이 있고 이제 블랭크 세일링, 여기는 배가 뭐 사정에 의해서 빠진 것도 포함합니다. 블랭크 세일링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꼭 퍼센트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미국 가는 북미 가는 1, 2, 3월을 보면은 특히 그 2월 달에 배가 많이 빠졌죠. 26.4%. 그러니까 235항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62항차를 뺐다는 거죠. 예, 설 연휴가 있었으니까 그 뒤로 화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물건을 많이 뺐다는 거예요. 배를 많이 뺐다는 거예요. 1월 달에는 3.5%, 2월 달에 26.4%, 3월 달에 8.6%였는데 올 1, 2, 3월을 보면은 2.7%, 1.5%, 0.3%. 뭐 거의 배를 안 뺀다는 겁니다.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북미 화물은 워낙 많다 보니까 블랭크 세일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작년 대비 뭐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랬죠. 작년 블랭크 세일링이 보면은 1월 달에 4.7, 2월 달에 32.9, 3월 달에 20.3이었는데 올해는 1.5, 1.7, 0.8. 그러니까 배를 선사들이 안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강한 이유가 선사들이 공급을 조절해서 지금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컨테이너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 부족 상황이 또 운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 2, 3월도 운임이 강할 것 같고 아까 그 상하이 운임지수 보면은 지금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마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 1월 말로 가면은 또 설 연휴, 중국 춘절 연휴 화물들이 또 막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이 미국 운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21년 미국 계약 운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대략적인 그 운임 추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선사하고 하주하고 지금 접전을 이루고 있는 게 미국 서한은 3,000불, 미국 동안은 지금 4,000불을 지금 지키느냐 깨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선사마다 지금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 선사 지금 로지스틱스 프로바이더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모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지금 위에서 얘기한 3,000불, 4,000불 이 수준을 깨고 대기업들에게 낮게 운임을 오퍼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한테 항공 화물을 달라. 선사가 항공 화물을 달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선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트 투 포트를 서비스하는 해운회사가 아니고 로지스틱스 프로바이더다. 물류 전 과정을 우리는 오퍼한다. 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행기를 띄웠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비행기를 띄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상 운임은 싸게 주고 항공 운임을 항공 화물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페이스하고 컨테이너 공급이 안정적인 선사들은 이 3,000불, 4,000불을 깨지 않고 계속 이보다 높은 운임을 고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누가 3,000불을 깼다. 그러면 우르르 3,000불을 깨고 누가 4,000불을 깼다. 그러면 또 다 4,000불을 깨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특정 선사가 3,000불을 깨도 우리는 안 깬다. 우리는 3,000불 이상 간다. 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사는 이런 3,000불, 4,000불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파격적인 운임을 오파해가지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싼 운임을 오파해가지고 2년 장기 계약을 또 이끌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리스키한 거죠. 선사도 리스키하고 하주도 리스키한데 지금 운임보다 많이 싸니까 하주도 2년 운임 계약을 하면 뭐 큰 손해 볼 거 없겠다 생각하는 것 같고 선사도 지금 운임이 높으니까 아무리 싸게 해도 예전보다 운임이 높다. 그러면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낮은 운임을 오퍼하면서도 2년 장기 운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 없이 혼자 진행하니까 상당히 재미도 없고 어색하네요. 조간 빨리 좀 와라. 이상 마치겠습니다.